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1번. 자, 144페이지 11번인데, 자, 풀기 전에, 자, 요약지 잠깐 보겠습니다. 87페이지 그 하단부 나오죠, 그죠? 쭉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자, 해제가, 자, 의무적인 해제가 있고, 해제할 수 있다. 의무적이 있다 그랬죠, 그죠? 있다. 자, 의무적은요, 연도가 반드시 나오면 연도가 나와요. 자, 뭐가 나오죠? 여기에 2년, 또 3년, 그리고 5년, 요거 나와요. 밑에 연도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다 외우기 전에 일단은 여기, 자, 요거. 추진위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무조건 2년이에요. 일단은 아시겠죠? 2년. 그리고 3년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5년짜리가 딱 한 개 있습니다. 뭐냐? 재개발 사업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 시행할 때는 몇 년입니까? 5년에 5년. 그리고 딴 건 다 3년입니다. 양이 많으니까. 아시겠죠? 추진위원회 2년. 그죠? 그러니까 2년하고 3년은요, 추진위원회냐, 조합이냐, 그 얘기잖아요. 추진위원회가 나오면 2년, 안 나오면 3년인데, 만약에 조합과 관계없는 토지 등 소유자가 나올 때는 몇 년? 5년. 그래서 2년, 5년, 나머지 3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부 다 여기 세 가지가 플러스 몇 년 범위 내에서 2년 범위 내에서 뭐요? 2년 내 연장 이렇게 연장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해제하지 말고 연장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그 내용은 여러분들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동그라미 3번 있죠? 30% 이상이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때. 두 번째, 그냥 해제하지 말고 현재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래서 30% 존치, 요겁니다. 30% 존치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의무적은 뭐냐? 여기 의무적 해제는 몇 가지예요? 네 가지. 몇 가지?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기억.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된다. 그럴 때는 뭐라고요? 자, 해제할 수 있다. 직권으로 해제. 니은 뭐냐? 사업해봤자 목적 달성하기는 물 건너갔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은 그 의미로서 충분히 이해되지만 디귿은 뭐냐? 30% 이상이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때. 저를 봐요. 요거 얘기입니다. 여기에 연장할 때도 30% 이상이 해제하지 말고 그냥 2년 범위 내에서 그냥 계속 해제해 주시오라고 할 때도 30%고요. 반대로 아예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때도 30% 이상 동의받는데 중요한 건 뭐냐? 전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추진위원회 구성조차도 되기 전에 해야 돼요. 저를 봐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는 얘기는 현재 지금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조차도 구성되지 아니할 때, 그때 사업이라고 아직까지 시작하기 전이죠. 그때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리얼은 뭐냐? 스스로 방법, 환자 수용 관리, 네 가지, 물론 혼용 방식이 있지만은 환자 스스로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스스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에 밑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10년 경과. 두 번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때. 그러니까 10년 3분의 2. 이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스스로 주거환경 10년 3분의 2. 다 같이 10년 3분의 2. 시작. 10년 3분의 2. 5번에 해지 효과 기업. 해지가 되면 사업도 못 해보고 중도 해제. 당연히 옛날 걸로 이전 상태로 옛날 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된 걸로 본다. 그런데 니은 재개발과 재건축입니다. 들어보세요. 재개발과 재건축은 재개발 사업한다고 그래 들떠 있다가 재건축 한 들떠 있다가 할 줄 알았는데 해제.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환원된 걸로 보지만 재개발 재건축 말고 굳이 하나 남아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그 구역으로 주거환경 개선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11번.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로 틀린 것. 이거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자, 먼저 여러분들 거기 1번부터 5번 있죠. 연도 다 동그라미 해봐요. 1번 2년, 2번 3년, 3번 2년, 4번 3년, 5번 3년. 먼저 2년짜리 1번이죠. 추진위원회가 나와요, 안 나와요? 맞죠? 그 다음에 3번 나옵니까? 나오죠, 그죠? 나머지 2, 3, 5 중에서 조합도 안 나오고 오로지 토지 등 소유자가 나오는 것 몇 번? 5번. 몇 년입니까? 5년이죠? 틀렸죠. 그죠? 3년짜리 2번은 대신에 조합에 넣을 거야, 조합. 그죠? 3번도 뭐가 나와요? 조합 나오잖아요. 그죠? 추진위원회 조합인데 추진위원회가 나오면은 2년, 조합이 나오면 3년이니까 빼라고 일단은 추진위원회 2년,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조합 다 안 나와, 오로지 토지등 소유자만 나와. 그러면 몇 년이에요? 5년. 이렇게 풀면은 될 것 같습니다. 12번 정비구역 지정 등 해제의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거나 해제 요청할 때 30일 이상 주민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정 절차나 해제 절차나 같습니다. 2번 물론 이제 지정할 때는 정비계획을 위반할 때는 주민의 주민 설명이 하나 있다는 것 뿐이죠. 공람은 똑같습니다. 2번 정비구역 등의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은 30% 이상의 동의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맞죠? 3번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등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 걸로 본다. 맞죠? 4번 시장 또는 군수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서 소유자 30% 이상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야 한다. 틀렸죠? 왜? 그렇죠. 해제할 수 있다. 왜? 의무적. 의무적은 2년, 3년, 5년 연도 나옵니다. 답 4번입니다. 5번 정비구역 등이 해제 고시되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 취소된 걸로 보고 당연히 취소가 되면 고시함으로써 알려주어야 한다. 됐습니다. 자, 13번은 풀어주세요. 이거는 쉬운 거니까 풀어주시고요. 자, 14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거는요, 전부 다는 못 볼지라도 요약집 있는 거죠.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몇 개만 좀 볼게요. 어디 보시냐면, 자, 8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자, 펼쳤죠? 자, 상가리 6번. 무조건 재건축할 때만 얘기입니다. 안전진단인데요. 자, 안전진단 누구 하느냐? 바로 입안권자가 합니다. 즉, 시장군수 등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안권자가 재건축 사업 정비 계획을 입안해서 밑에 본인이 직접 실시해야 된다. 하지만 밑에 요청을 받아서 실시할 수 있다. 그러면 요청한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럼 들어보세요. 원칙은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입안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요청 시에는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럼 넘겨보세요. 기억 뭐냐? 기억. 입안권자가 직접 실시합니다. 무슨 말이냐? 재건축 사업의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정비 계획의 입안식이죠. 근데 아직까지 이게 안 바꿨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아쉬운 단어가 있습니다. 정비 계획은 뭐예요? 입안이 입안. 그럼 이것도 똑같이 입안이라고 통일을 시켜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또 어떤 거는 또 수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아쉽죠.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즉 입안하게 되면 그 정비계획대로 재건축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비계획 입안하기 전에, 여기서 뭐 수립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은 정비계획은 물러난 것이고, 안 하고 만약에 재건축 해야 돼 한다면 그때 가서는 이제 재건축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즉 입안해야 되겠죠. 이때는 뭐냐? 직접 하는 것이고, 니은은 뭐냐? 요청. 그래서 내용을 읽어주시고요. 공통점이 뭐냐? 요청도 가 10분의 1 동의받아 요청합니다. 나도 10분의 1 동의 요청, 다도 10분의 1 동의 요청입니다. 여기서 10분의 1을 숫자를 바꿔냅니다. 그래서 10분의 1 요청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내가 이제 오늘이니까 얘기할게요. 들어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서 쉬어가는 코너. 쉬어가는 코너이지만 들어두면 재밌어요. 니나 재미있지 그러지 말고. 잘 보세요. 법적으로요. 언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러므로 안전진단 실시하겠다. 예를 들어가죠. 하게 되면 그 안전진단 비용은 광명시장이 내가 낸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광명시장이 안전진단이면 100%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요청이 들어오면 요청한 자에게 부담을 할 수 있다. 이런 열받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왜 요청하죠? 시기가 돌아왔는데 안 하니까. 왜 너 안 해? 뭐 지났어, 빨리 해. 해놓고 안 하니까 요청하면은 지가 더 부담해야지. 그냥 그래요. 그때는 아이고 미안해, 내가 딱 부담할게, 미안해, 이게 맞지? 요청해? 안 했음에도 요청하면은 네가 부담해. 이게 말이 돼 이게.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좀 싸가지 없는 원조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해도 안 하는 이유가 자기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안 하는 거다. 이게 말 되냐고, 말이 돼 이것이. 화를 내고 그래. 이러한 좀 믿기 어려운, 아까 말했던 싸가빠리 없는 법률이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간에. 예. 자, 아쉽죠? 그 다음에 3번. 동그란 3번입니다. 안전진단 대상은요, 기업. 바로 주택단지 내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은요, 주택단지 안에는 아파트 주택도 되는 것이고, 주택 플러스 유치원, 경로당, 그 다음에 근생시설, 관리동 등등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주택법 얘기하면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다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건축물이 주택이라는 단어만 딱 들어가면 틀립니다. 주택 외에 부대 복리 다 포함해서 다 하는 겁니다. 니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의무적, 이무적입니다. 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일 때 나 사용 금지, 다 잔여 건축물, 애초부터는 포함되지 않는데 불가피하게 포함된 것, 내용은 이미 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자, 4번에 니은. 안전진단 요청이 있으면은, 저로 봐요. 안전진단 요청이 있으면은 시장소등은 30일 이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틀렸어요. 아니에요. 30일 이내에 실시 가타 여부를 통보하는 겁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니은 지문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안전진단은 당연히 디귿 보니까 안전진단 전문기관 내지는 공단, 다 연구원. 그러니까 공단과 연구원은 공공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처음에는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했다가 적정성 검토는 무조건 공공기관입니다. 아시겠죠? 공단 또는 연구원입니다. 그리고 미음.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안전진단 결과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진단 결과 플러스 도시계획 플러스 지역여건 등을 모두 종합적 검토해서 위반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만약에 광명시장이 그 지역 주민들이 오래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안전진단 하니까 그들이 안전진단 요청한 이유가 뭐니까
안전해서 우리 계속 건물에 살 수 있도록 해줘. 이걸까요? 아니면 가능하면 재건축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전자의 후자요. 후자요, 후자. 그러니까 후자로 될 확률이 크다 이게요. 일부러라도. 그냥 할 수 있는데 또 시청 앞에 와가지고 사랑도 명 이거 할까봐 가능하면은 재건축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내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시도가 안정성 검토해가지고 재건축하지 마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해요. 그래야 보는 데 명분이 있지. 처음부터 안 돼 하면요 다음 차기에 당선 안 돼요. 그러니까 늘 뜻대로 해줄게. 조금 미미해도 재건축 하는 쪽이 맞아. 했다가도 박수 쳤다가 경기지사가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말란다. 안 해. 끝. 명분이 있는 거거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어쩜 저렇게 쉽게 얘기할까? 그 다음에 그래서 5번 보시면 딴 거 보지 마시고요. 뭐 기억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니은 적정성 검토는 공단하고 연구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어딨냐면 비읍 나오잖아. 시도는 검토 결과에 따라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 결정 취소 등 나오면은 필요한 조치하라고 요청. 이것도 뭐 요청이 뭡니까? 이것도 명령을 내려야지, 명령을. 그래서 시도가, 경기지사가 광명시장한테 야, 내가 적정 검토해보니까 너 재건축할 필요 없는 건데 너 한다고 했지? 취소해. 네가 취소해. 속으로 기분 좋은 거. 아, 알겠습니다. 겉으로는 안 되는 하면서 좋아해. 왜? 명분이 딱 생기잖아, 명분이. 야,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 내 재건축할 수 있도록 밀어드리고 싶고 하고 싶은데 경기지사가 하지 말래. 안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요청이 반드시 뭐라고요? 따라야 한다. 방금 한 요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요걸 먼저 정리가 돼야 나머지 것들을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문제 14번, 15번, 16번인데 한 2개 저랑 풀고 한 문제 여러분이 풀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4번.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겁니다. 1번.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 건축물 대상 맞네요. 맞죠? 1번 정답. 2번.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면 정비 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소유자 3분의 1 이상 동의받아라? 아니죠. 무조건 다 똑같아.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틀렸죠. 요청은. 3번.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인정하면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가 아니고 제외할 수 있다. 이문적입니다. 제외할 수 있다. 4번. 안전진단에 요청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틀렸어요. 30일 이내에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통보한다. 통보. 5번.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아까 4가지 있어, 4가지. 자, 하나 더. 16번 풀어주시고요. 자, 15번. 안전진단의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안전진단에 요청이 있는 공동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면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 깔끔한 내용이죠. 2번.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의 결과 플러스 도시계획 플러스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 검토하여 입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죠. 3번.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국장이 정하여 관부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되고요. 4번. 안전진단의 실시가 요청된 경우입니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해야 한다.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문적 표현입니다. 틀렸죠? 5번. 시도는 필요하다면 공단 또는 연구원에, 즉 공공기관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적정성 검토, 일종의 뭡니까? 재검토는 무조건
기간에 한다는 것, 예, 맞는 편이겠죠. 16번만 여러분 좀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행 방법하고 오늘 시행자까지 할 건데, 자, 먼저 요약집 잠깐 보면서 기본적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89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 나오죠? 그러면 시행자가 누구고, 일단 시행 방법. 그 다음에 시행 방법, 시행자.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시행 방법과 시행자를 물어보는 문제는 뭐 하여튼 간에 뭐 섞어내든 따로내든 여기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한번 나오기 때문에 먼저 항상 이제 시행 방법이 먼저 등장하죠. 첫 번째, 먼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그죠? 환자 수용 관리죠. 뭐라고요? 환자 수용 관리. 근데 굳이 말하면 이 네 개 중에 두 가지 이상을 섞어서 하는 뭐도 있다고요? 혼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5개예요. 5개지만 내용은 환자 수용 관리만 하는 겁니다. 왜? 이거는 뭐 내용은 할 필요 없죠. 그죠? 2개 이상 섞어서 하는 거니까 환자 수용 관리 혼용. 시작. 환자 수용 관리 혼용. 그리고 두 번째 재개발은 관리 처분 계획, 그죠? 그 다음에 환지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건축은 뭐만? 그죠? 아파트 분양 계획인 관리 처분 계획만. 환지는 없어요. 왜냐? 재건축은 아파트, 즉 공동주택이 아파트 철거해서 아파트 주는 겁니다. 땅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그냥 환지란 말은 아예 거론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재건축인 경우는 한해서만. 재건축만 뭘로? 전체 건축 면적의 몇 프로? 30% 이하 범위 내에서 뭘 한다고요? 오피스텔. 그죠? 몇 프로? 전체 30% 이하 범위 내에서 만약 10개 동이면 몇 개 동까지? 최대 3개 동까지죠. 오피스텔을 건축할 수 있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 이 주거지역에서는요 오피스텔 안 합니다. 왜? 분양 안 돼요. 어디에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만. 그러니까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서 건물 지을 때 30%까지. 상업지역일 때 아시겠죠? 그때만 가능하다. 일단 좀 상업지역이 많잖아요. 일부러 이 보면은. 그래서 요거. 그리고 여기 재개발 안 나옵니다. 여기 재건축이 나온다는 것. 예. 요것이 시행 방법이에요. 시행 방법만 잠깐 문제 풀어볼까요? 자, 1번, 2번, 3번인데, 자, 1번이 제일 쉬운 거니까 풀어주시고요. 2번하고 3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번. 시행 방법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먼저요, 거기 1번의 중간에 무슨 방식? 수용 동그라미. 일단 동그라미 했어요. 쉽게 하는 방법. 1번 수용 동그라미. 2번에 관리처분 계획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환지, 4번에 환지. 일단 거기까지 빼놓고요. 그러면 벌써 1번에 방금 수용인데 수용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 후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은 환자 수용은 무슨 방식입니까? 재개발이 아니죠, 그죠? 그렇죠. 그래요. 여기. 수용은 뭐요? 수용은 바로 주거환경개선이죠. 틀렸죠. 그 다음에 2번에 관리처분 계획은, 적어보세요. 여기 주거환경, 재개발, 재건축 다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업, 그죠? 근데 여기 2번에 주거환경개선은 할 수 없다.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재건축은 환지로 할 수 있다? 틀렸죠. 환지로 안 되죠. 그 다음에 4번. 주거환경개선은 환지로 할 수 없다? 아니죠. 환자, 수용관리, 혼용까지. 5번은 뭐냐? 재건축 사업에서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하여 공급할 수가 있다. 맞죠? 그죠? 하나 더 한다면 전체 건축 면적의 몇 프로까지?
30% 이하까지 가능하다. 자, 3번 하나 더 합시다. 하나 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 방법 설명 틀린 것. 1번. 조합이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하거나 개량한다. 저를 보세요.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저를 봐요. 얘는요, 달동네입니다. 저소득 주민이 있는 곳이에요. 판자촌이에요. 그러니까 애초 시행자가 공공입니다. 누굽니까? 시장군수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토주공 등을 지정하든지 아니면은 공공시행자를 지정하지만 민간시행자 단독 안 되고 공공과 민간을 공동으로 할 수 있게끔 지정하든지 그것도 공공지분이 50% 넘을 때예요.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인은 당연히 민간시행자는 사업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애초부터 공공.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방식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방식일 때만 일부 나와요. 그것도 전부 다 기반시설 전부 다 확충 다 해주고 우리가 공공이 다 해주고 네 땅에서는 네가 개량해. 그런 의미로 토지 등 소유자지 전체에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여튼 조합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 조합이 아예 할 수 없는 것이 1번이에요. 그러니까 3번의 1번 지문에 앞에 조합이 이게 틀린 거예요. 조합이. 그렇죠? 2번 시장이 정비구역의 전부 어떤 일부를 수용 동그라미 해요. 2번에 수용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수용하여. 왜? 3번에 묻는 문제가 뭡니까? 3번에 문제가 뭐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만 묻는 거잖아요. 얘만 묻는 거잖아요. 얘만. 그죠? 얘만 묻는 거잖아요. 얘만. 그죠? 그러니까 2번에 수용 동그라미에 환자 수용 맞잖아요. 수용. 그 다음에 3번 환지 동그라미 환지. 맞죠? 그죠? 환지. 그러니까 2번 같은 문제는 이렇게 한번 삐뚤게 약간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결국은 뭐냐? 여기 있는 것만 알고 있으면은 다 풀 수 있다는 얘기죠. 4번에 중간에 관리처분 계획, 환자, 수용, 관리. 5번에 무슨 방식이에요? 관리처분 계획과 환지방물 혼용 동그라미 했어요. 혼용도 되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시행자는요, 저를 보세요. 시행자는 여기 항상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 보니까 중앙경 계산사 할 때만 항상 혼자 솔로로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 방식. 그렇죠? 꼭 너무 스스로 방식일 때는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스로 방식이죠. 환자, 수용, 관리, 혼용인데 내용에 대해서 혼용 배우지 않습니다. 요거 네 가지 배워요. 그러니까 여기 스스로 방식일 때 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요겁니다. 요거 환지, 수용, 관리. 그죠? 요거 일대하고 나누어서 공부합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 그 스스로 방식일 때는, 일단 첫 번째 누가 합니까? 시장, 군수 등이 무조건 직접 시행을 하고, 아니면 두 번째 뭡니까? 토주공이죠. 토주공 등을 시장공사, 광명시장이 여기 토주공을 또는 광명시장이 지방공사를 지정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광명시민 여러분 입장에서 광명시에서 할 줄 알고 철떡까지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토주공이 한다고? 뭐가 좀 열받아, 찝찝해. 그래서 소유자 뭐예요? 과반수 뭐예요? 과반수의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가 안 나면 토주공 못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환지하고 수용하고 관리처분 계획 방법은요, 요거는 다양하잖아요. 첫 번째, 얘는 뭐죠? 책 보시면 여러분들은요, 2번에, 그 박스 안에 2번에 2번과 3번이 먼저예요. 얘도 보시면, 저를 보세요. 보시면 요거요. 첫 번째, 얘는, 얘도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고요. 두 번째, 자, 누굴 지정하냐? 여기가 똑같아. 토주공 등을 또 지정합니다. 여기는 가만서 필요 없습니다. 동의 요건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법인.
즉 국가 등등의 공공시행자의 지분이 더 많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얘는 공동출자법인인데 줄여가지고 법인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단독 아니면은 뭡니까? 여기 검 등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지정하든지 단독 공동 이렇게 지정하면 누가 지정 등기합니다. 이럴 때 봐요. 이럴 때 얘네들은요. 얘는 토주공 등기할 때만 가반 등기지만 얘는 전체 다 누가 하든지 간에 전체 다 할 때마다 동의가 받습니다. 이때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받고 세입자 뭐요? 세입자의 과반수 받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현재 거기 박스 안에 2번에 동그라미 2번과 3번이 여기 1번, 2번이고요. 거기 동그라미 1번이 요거 뒤에 거 1번이고요. 됐죠? 아, 2번, 3번, 4번이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이 여기 1번, 2번이고 1번이 있는 것이 여기 뒤에 거 요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깎아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3번 보니까 세입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요거. 세입자 동의 요거. 세입자 과반수 필요 없다. 저기 보세요. 수설 방식은요, 그냥 세입자 동의 아예 없어요. 안 하잖아요, 그는요. 아시겠죠? 아예 안 해요. 안 하고, 나머지 중에서도, 여기 보세요, 여기, 중에서도 수용 방식만 동의받아요. 이래 보시면 돼요. 세입자 동의를 왜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느냐. 세입자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정배한대요. 나가래요. 근데 나갔다가 다시 개발 이후, 정비 사업 이후에 들어와서 세입자 너 똑같이 해줄게 라고 한다면은 동의 안 받아요.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나갔다 들어오는 거는 동의 안 받고 나가면 끝은 동의 받아요. 이래 보시면 돼. 아시겠죠? 자, 봐봐요. 환지. 나갔다 들어오잖아요. 동의 안 받아. 환차, 수수료 방식. 이것도 확신해주고 다시 계량 정비한 다음에 아직 계약이 남았으니까 사용해. 동의 안 받아요. 수용 방식. 돈 받고 나가면 끝이야. 동의 받아야 돼. 안 들어오니까. 그렇죠? 환차, 수용, 그 다음 뭡니까? 관리처분 계획도, 아파트 다시 재건축해서, 계약 기간 동안 너 살게 해줄게. 동의 안 받아요. 혼용 방식을, 그건 두 섞어가는 거니까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뭡니까? 아까 환자 관리만. 그쵸? 환자 관리. 나오잖아요. 환자 관리. 환자 관리는 세입자의 동의 요건을 생략할 수가 있다. 물론 표현은 이문적이지만. 4번.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는 물론이거나 세입자 전부 다 동의 생략. 언제? 천재지변. 그러니까 서찬성 대지진.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죠. 동의받고 싶어도 동의를 해줄 사람이 없어요. 요번에 뭡니까? 저 태국인가? 그 댐 무너져가지고 몇백 명 죽었는데 동의받고 싶어도 살아있는 인간이 있어야 동의를 받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천재지변될 때는 소유자하고 세입자 전부 동의를 생략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발로 할게요. 재개발은, 재개발. 얘는, 요거. 재개발은, 얘는, 저를 보세요. 조합이 또는 조합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그렇죠? 몇 명일 때는요? 20명 미만일 때만. 그래서 조합이 단독 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단독 시행. 하지만 단독 또는 공동이에요. 조합이 단독 시행. 아니면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가지고 공공과 공동, 민간과 공동. 공공은 누굽니까? 시장문수 등, 토주공 등 공동, 건 등, 신한과 공동.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그 다음에 한국감정원입니다. 공동. 만약에 20명 모일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합니다.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 시행. 아니면 공동.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가지고 똑같이 시장문수 등, 토주공 등, 건 등, 신한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런데 재건축은 오로지 뭡니까? 조합이에요, 조합.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조합이 단독 시행. 쉽게 말하면 또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받아가지고 시장군수 등, 토주공 등, 건 등까지만. 신한 없어요. 없는 신한을 집어넣어서 틀린 적 없습니다. 신한 없다. 그러니까 신탁업자하고 한국감정가구는 공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한은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재건축할 때요. 재건축할 때 그래서 수많은 돈을 은행에 넣잖아요. 그런데 결국 신한은행과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왜? 신한이 없기 때문이죠. 거래하지 않아요. 국민은행과 거래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쌍따라 3번 90페이지 보시면 거기 나오잖아요. 요겁니다. 들어봐요. 큰 상들. 근데 하여튼 재개발과 재건축은 하여튼 간에 조합이 하는 원칙이에요, 일단은. 그렇죠? 그러면 얘도 주관개선사업처럼 시장건설, 주공, 토주공 등 이렇게 공공시행자가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왜? 8가지 사유 해당되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요. 얘도 첫 번째 뭐라고요? 조합 필요 없어! 소유자 필요 없어! 뭐 한다고요? 공공시행자가 애초부터 직접 할 수 있다. 이때 공공 누굽니까? 시장공사 등, 토주공 등이. 몇 가지? 8가지 해당하면 8가지. 요 사유입니다. 또 있어요. 얘네들이 지정개발자, 토지 등 소유자 너가 해라 지정받으면, 민관합동법인 너가 해볼래 지정받으면, 신탁업자 너가 해볼래 지정받으면. 딱 3명이야. 그러니까 지정개발자가 조합 소유자 필요 없이 애초부터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몇 가지? 얘는 3가지. 사유입니다. 그 사유입니다. 그런데 저를 봐요. 여기에, 저를 봐요. 여기 보세요. 8가지에서 첫 번째 기억하고 두 번째 니은하고 점점점 나오겠죠. 그죠? 얘는요, 첫 번째 기억하고 두 번째 니은하고 디귿 또 하나 나오겠죠. 그죠? 여기 기억 니은하고 여기에 기억 니은은 둘 다 똑같아. 공통 녹음입니다. 똑같아. 결국은 세 번째 하나 말면 돼. 요 2가지는 얘는 똑같아요. 순서도 같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업과 니은은 공공시행자 하나, 지정개발자 할 수 있는 사이의 공통이다. 세 번째는 요 2번이 바로 여러분들 그 밑에 90페이지 쌍가로 4번 내용이고요. 저를 봐요. 쌍가 5번은 뭐냐? 또 있어요. 여기 처음에는 잘 봐요. 4번 이거 뭐냐? 바로 사업 대행자예요. 대행자 지정합니다.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요, A가 하다가, 이 A가 누구냐? 여기 조합이 했어요. 토지 등 소유자가 했다니까요. 하다가 대행이니까 중간에 도저히, 거기 나오잖아요. 쌍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에 기업. 그래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조합이 시행 중에 있는데, 소유자가 시행 중에 있는데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려울 때. 두 번째 뭐냐? 니은. 과반수 동의로 아예 우리 포기하고 해달라고 할 때. 아시겠죠? 요거는. 이때 뭐요? B로 대행시킨다. B. 얘가 대행자예요, 대행자. 그 여기 토지 소유자하고 여기 조합이 얘가 바로 이제 올해 사업 시행자예요. 시행되었다가 B로 바꾼다. 그러면 이제는 누구 이름으로? B인 대행자의 이름으로 사업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누가 부담해요? 시행자 부담하는 시행자가. 이렇게 대신. 여러분들이, 저를 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 하다가, 내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일 하다가 갑자기 몸이 아파.
이번 달로 완성시켜야 되는데, 내가 몸이 좀 아파도 안 돼. 친구 부릅니다. 너가 대신 좀, 이거 좀 내 대신 맡아 해달라. 네 돈으로. 그럼 해, 안 해? 그러니까 친구의 이름으로 마무리하겠지만, 비용은 누구 비용으로? 그 시킨 사람 비용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업은 대행자의 이름으로, 돈은 누구 이름으로? 시행자의 계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아시겠죠? 그것이 여러분들 하는 김에 바로 동그라미 3번. 이 중요해요, 3번. 거기 아시겠죠? 91페이지. 3번. 나오죠, 그죠? 거기 두 번째 줄에 자기의 이름 및, 여기서 자기가 대행자입니다. 대행자의 이름 및 시행자의 계산, 요겁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4번. 시장 군수 등이 아닌 대행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할 때는 반드시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고 하라. 그 다음에 8번 나오죠, 거기.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황에 따라 권리로서 사업시행자에게 계속될 대지 등을 말할 수 있다고요? 압류할 수 있다. 거기 가장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럼 먼저 여기서 저를 봐요. 요거 8가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공공시행자 8가지. 자, 봐봐요. 거기 90페이지. 90페이지. 1번. 상관 3번에 동그라미 2번. 시행사유, 기업, 천재지변 등일 때. 아시겠죠? 일단 조합이고 뭐가 없잖아요. 그럴 때 공공시행자가. 니은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을부터 그 예정자 동그라미 하세요. 예정자가 나오면 무조건 2년, 예정 2년, 내정 2년, 예정 2년 내에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인데, 여기 예정 2년에 나오면은 무조건 재건축은 제외입니다. 재개발만 해당돼요. 재건축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2년 내에 신청 못 합니다. 10년이 올 수 있고 더 올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아예 불가능합니다. 디귿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 등의 구성승인 받고 3년 이내에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했다면은 인가받고 3년 내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중간에 저를 보세요. 이겁니다. 추진위원회, 두 번째 조합 설립, 세 번째 사업시행계획 할 때 중간에 뿅뿅 여기 3년 요겁니다. 3년. 리얼 줄 거 보세요. 지자체장 줄 거 봐요. 지자체장이 시행하는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 있을 때, 병행시행, 바로 행정청이죠. 지자체는, 하지만 행정청이 있는 건 아니고 하여튼 공공시행자 그래 보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는 행정청인 지자체장이 나오죠. 즉 광명시장이 할 때에 그냥 하는 사업이 있는데 하는 김에 같이 해야 되겠다 할 때 얘기죠. 병행. 미음 순환방식은 공공시행자 할 때 얘기죠. 비읍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취소가 되면 당연히 공공이 하죠. 그리고 시옷하고 이용이 잘 나오는데 국공유지 면적 이런 말 나오면은 면적 2분의 1 뒤에 소유자 과반수입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면적 2분의 1 과반수고요. 이응은 국공유지 면적에는 말이 없으면은 그냥 2분의 1 맞는데 뒤에는 3분의 2 요겁니다. 아시겠죠? 국공유지 2분의 1 과반수. 그 다음에 없으면은 2분의 1, 3분의 2. 요거 8가지. 그 다음에 상관은 4번. 2번 시행사유가 기억하고 니은 같죠, 그죠? 같고 디귿 끝에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의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 때, 왜? 신탁업자가 바로 지정개발자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면서 보겠습니다. 자, 4번 149 4번 정비사업의 시행자 설명으로 옳은 건 1번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틀렸죠? 조합 안 나오잖아요. 저를 봐요. 얘는 하여간 얘는 뭐가 안 나와요? 조합은 1절 안 나옵니다. 요거 주의하세요.
틀렸고 있다 틀렸죠. 2번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없다? 할 수 있죠. 20명 미만일 때 오로지 재개발만 나와요. 3번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서 세입자의 세대수가 소유자보다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그죠? 예. 얘는 뭐죠? 아예 세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가 있다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시장 문서 등은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틀렸죠. 천재지변일 때는 소유자와 세입자 전부 동의를 거치지 않잖아요. 그죠? 예. 틀렸죠. 5번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 동의받아서 시장문서 등 토주공 등 건 등 공동 시행할 수 있다. 예, 깔끔하죠. 답 5번입니다. 자, 5번은요. 아까 말한 세입자 동의 생략 방법입니다. 거기는 지역적이니까 풀어주시고요. 6번. 자, 정비사업 시행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장문수 등 토주공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맞죠?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시장문수 등은 조합이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대신하여, 이건 대행자죠. 대신하여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맞죠? 3번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렇죠. 4번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문수 등이 직접 할 수 있다. 야, 절로 보세요. 뭐 내용은 맞아요. 근데 환지 여기 수술방 아닌 요거 환지. 요거 어디 있어? 일단 요거인데 지금 요거죠. 환지. 요거죠? 그죠?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그리고 세입자 과반수 이게 좀 다 나와줘야 돼 이렇게요. 자, 그래서 4번 틀렸죠, 그죠? 4번이. 5번 재건축 사업의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후. 그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할 때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 공공 시행자 등등이 할 때는 지정 고시 후. 자, 8번 보겠습니다. 7번은 뭐 했던 거니까요. 요거 하는 거니까 그대로 써주시고요. 8번 시장문서 등이 직접 재개발 줄거세요. 재개발 재건축 아닙니다. 재개발 위에 거 요거 일단 요거 재개발 요겁니다.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 그랬죠. 일단 뭡니까? 요거 8가지. 요거 8가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먼저 1번 천재지변 맞고요. 2번 해당 정비구의 국공유지 면적 나오면 2분의 1 과반수죠. 틀렸죠.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 과반수. 3번 순환방식. 4번은 2분의 1 3분의 2. 그 다음에 5번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자 나오면 몇 년 이내? 2년. 예정일부터 2년 내에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저를 봐요. 만약에요, 이것이 8번 문제가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이라면 5번도 틀립니다. 왜? 5번 질문은 재건축 사업은 제외.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안 나요? 나도 그죠? 한 지가 한 5분 됐죠? 그러니까 8번 지문이 재개발로 해야 5번도 맞는 것이고, 그래서 재개발이면 재건축을 내버리면 5번도 틀린 겁니다. 그때는 2번 지문을 2분의 1로 탁 내버립니다. 그럼 뭐는 잡니까?
교수님 답이 없잖아요. 이렇게 질문해요. 그때 몇 번입니까? 이걸 재건축으로 바꾸고 2번을 2분의 1로 맞게 하면은 다 맞지만 정답 그때는 몇 번이요? 5번이요. 5번 그때는 5번. 넘깁니다. 자, 9번 봐요. 9번. 9번. 시장 군수 등의 지정을 받아 토주공 등이 줄 거예요. 재건축. 재건축 나오죠.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 틀린 것이죠. 1번.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취소된 때 맞아요. 2번. 국공유지가 나오면은 면적 2분의 1 끝에 가반수 2분의 1 가반수 맞습니다. 3번. 고시된 정비 계획에서 정한 정비 사업 시행 예정으로 남은 2년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몇 번에 3번. 바로 얘가 답이죠. 그죠? 네. 문제가 뭡니까? 재건축이니까. 아시겠죠? 이것도 다 푼 다음에 답이 없네요. 그런단 말이에요. 재건축이기 때문에 답 3번이고 만약 이 문제가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로 냈다면 답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거 잘 봐야 돼요. 4번은 2분의 1, 3분의 2. 5번은 지자체 장이 시행하는 끝에 뭡니까? 병행. 그죠? 하나 더, 10번. 이것도 재건축, 줄거서요, 재건축.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의 지정을 받은 신탁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 일단 요거죠, 요거. 신탁업자니까 요 세 가지 요거죠. 요거. 여기 세 가지에 해당되는 게 답이잖아요. 그러면 정답 뭡니까? 그럼 저는 보세요. 분명히 문제가 재개발이요, 재건축이요. 재건축이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최소한 니은은 아니네. 그냥 그래요. 맞잖아요. 재건축이니까. 그죠? 그럼 뭡니까? 여기 기억에 천재지변이든지 아니면 뒤에 뭐 여기 뒤에 신탁업자가 나오든지 요거요. 그죠? 천재지변 등이나 신탁업자가 나오는 얘가 답이에요. 왜? 해당 사유가 세 가지니까. 세 가지인데 현재 재개발이면 세 개 다 맞지만 재건축은 요 니은은 제외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찾아봐요.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뭐라고요? 신탁업자이다 그 얘기죠. 근데 이걸로 옳은 거니까 딱 보니까 일단은 5번에 5번 신탁업자. 그래 안 그래요? 맞죠? 그죠? 신탁업자. 옳은 거니까 정답은 5번밖에 없다. 2번도 맞지만 이거는 재건축일 때는 제외한다. 3번과 4번은 해당 사항이 없다. 1번도 해당 사항이 없는데 1번은요 해당 사항이 없지만 1번에 앞에 주어도 신탁업자가 틀렸습니다. 지자체 장이. 또 지자체 장이라고 바꿔줘도 어쨌든 지정개발자 지정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죠? 이렇게. 요거 세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문제를 전부 다 내가 병행해서 철저히 정리하라고 내가 낸 겁니다. 11번 정비사업의 대행 틀린 것 1번 시장군수 등은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대행하거나 토주공 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대행할 수 있다. 들어보세요. 여기서 요겁니다. 여기서 조합이나 소유자가 시행됐는데 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또는 과반 동의로 여기 A를 대신하여 B로 정한다. 요거 정할 때요. 여기 대행자는요. 여기 공공시행자로 정할 수도 있고요. 여기 지정개발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행자로. 1번 맞는 표현이죠. 2번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그죠? 1번은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때 2번은 과반수 동의로 요청할 때죠.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맞고요. 3번 사업 대행 개시 결정 고시가 있을 때에는 대행자는 그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사업 대행 완료의 고시일까지 사업 시행자의 이름과 계산 틀렸죠. 대행자의 이름이고
시행자의 계산입니다. 틀렸어요. 답 3번입니다. 4번 시장 연수 등이 아닌 대행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재산상의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시장 연수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요. 5번 정비사업의 사업 대행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에 대한 권리로서 사업 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건축물을 압류할 수가 있다고 했죠. 자, 넘깁니다. 12번. 자, 이제 시공자 선정입니다. 시공자. 여러분들 책 봐요. 92페이지. 이거는 요약집 보고 갈게요. 저를 보세요. 요겁니다. 시공자. 여기 재개발과 재건축일 때 잘 봐요. 먼저 첫 번째. 누가 할 때 처음에? 누가 할 때? 먼저 조합이 재개발할 때, 또 조합이 재건축할 때입니다. 그러면은 조합이 전부 다 토지등 소유자인데 그들이 직접 벽돌 날라가지고 건물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공할자를 지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조합이 시행결지는 바로 시공료는 언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건등을 선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의무적이에요. 그런데 바로 경쟁 입찰 방식이에요. 왜? 재건축 이든 뭐든지 간에 돈 벌으니까 막 몰려요. 그러니까 경쟁 입찰 또는 수의 계약은 뭐냐? 한마디로 경쟁 입찰이 2번 이상 유찰되면 그 얘기 나올 때는 그때 수의 계약입니다. 아시겠죠? 하여튼간에 경쟁 입찰 또는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하는데 문제는 뭐냐? 조합원이 100명 이하이다. 그러면 좀 소규모다. 뭐라고요? 소규모다. 그러면은 돈에 재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몰려옵니다. 그때는 뭐라고요? 바로 정관으로, 조합은 정관으로를 정하는 얘기야. 정관으로 정해서 정관대로 따라서 선정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의무적이죠? 선정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2번, 재개발 사업을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할 때는 이때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에 건등을 시공대로 선정을 하여야 합니다. 저를 봐요. 얘는요, 경쟁 입찰이면 안 나와요. 몇 명이죠? 몇 명인데? 예? 몇 명이야? 20명도 안 되잖아. 그죠? 꼴랑 5대 건물 하나 딱 짓는 거예요, 그냥. 100명 이하까지도 얼마 안 된다고 정관을 해버리는데. 그죠? 재개발 사업을 토지등 소유자 할 때는요, 20명도 안 될 때야. 원룸 건축 하나만 건물밖에 안 돼요. 아니면 뭐 한두 동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안 몰리겠지. 뭘로 해요? 규약으로 하라. 경쟁 입찰은 안 나와요. 아시겠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규약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고요. 3번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들어보세요. 공공시행자가 한다. 공공시행자로 지정하면은 지정고시 후, 지정개발자를 지정하면은 지정고시 후. 그러니까 공공과 지정은 그 시행자로 지정고시 후에 그 말이에요. 지정고시 후에 선정해야 되고요. 선정 방법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입니다. 뒤에서 뭐냐? 자, 시공자를 시공을 추천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추천했다면 추천한 자를 반드시 선정을 해야 됩니다. 4번 사업 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 시에는 옛날 구건축물 있죠? 기존 건축물에 철거에 관한 사항도 함께 포함을 해야 한다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문제집 보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폈습니까? 12번. 시공자 선정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거요, 잘 못 골라요. 틀렸죠, 그죠? 예. 토지 등 소유자 할 때는 20명도 안 되는구나. 뭔 경쟁 입찰이야. 그냥 규약으로 전해, 규약으로. 그래서 규약으로
아시겠죠? 규약으로 정해서 그게 따릅니다. 1번 틀렸어요. 2번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조합총회에서 경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등을 선정해야 한다. 3번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조합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얘만 딱 하나 의무적입니다. 선정할 수 있다. 4번 시장운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장운수 등은 주민대표회의가 추천한 자를 반드시 선정해야 한다. 추천하는 건 자유입니다. 추천은 할 수 있다. 하지만 했다면은 그 자를 반드시 선정을 해야 된다. 그 뜻이요. 5번 사업시행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맞죠? 그죠? 예. 자, 거기 오늘 저 조합은 힘들고 추진위원회가 딱 3문제 있는데 그 추진위원회까지만 할게요. 그럼 잠깐만 책 보세요. 요약집. 추진위원회까지만 합니다. 조합 설립은 다음 주에 할게요. 한마디로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려고 만든 추진위원회입니다.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조합 설립되면은 말 그대로 반대로 말하면 조합 설립되면 얘는 자동적으로 이제 없어져요. 목적이 요거니까 요거. 그러면 여러분들 책 보시면 그 추진위원회 구성 봐요. 일단은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입니다. 저를 볼까요? 여러분들이 도시개발법에서 조합 설립할 때에 언제 합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설립하죠. 그죠? 그건 여기 정비사업이 있어가지고 조합도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설립합니다. 다만 설립하기 전에 추진위원회가 먼저 설립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분명히 언제입니까? 당연히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함을 알 수가 있죠. 구성도. 이럴 때 몇 명 이상 추진위원장을 포함해서 몇 명 이상? 5명 이상. 몇 명 이상? 몇 명 이상이라고요? 5명 이상.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운영규정. 뭐요? 조합은 뭐죠? 정관이고요.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입니다. 5명 이상 요것하고 운영규정에 대해서 요거 2개에 대해서 요거 2개에 대해서 자, 뭐 동의받고 바로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받고 아시겠죠? 동의받은 다음에 끝에 보세요. 바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시장운수 등의 뭘 받죠?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동의 받아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바로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억이. 니은 공공지원을 할 때는 구성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자, 4번 보시면 추진위원회 기능 중에서 특히 기억 추진위원회 업무를 잘 물어봐요. 업무를. 자, 특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합니다. 저를 봐요. 만약에 이 동네에서 재개발 한답니다. 이 중에서 뭐 사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돈 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추진회 위원장 될 확률이 커요. 돈 좀 쓸 줄 아는 사람들. 딱 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 사람 알아 몰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사업하냐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도와줄 자가 누구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예요. 왜? 처음부터 모르니까 선정해갖고 그 사람 도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요. 최초니까 설계자까지 선정합니다. 아시겠죠? 설계자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다부터는 쉬워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게 안 나와요. 뭐 계략적인 이런 거, 정비사업 등등. 뭐 준비 업무, 운영 규정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의서 진구. 예.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전에 동의서 다 받아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동의서를 작성하고 다 전부 다 이제 진구합니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립총회. 들어보세요. 창립총회는 언제 하느냐? 일단 동의해서 증거해서 다 동의요건 받아가지고 동의요건 성립이 되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기 전에 중간에 합니다. 창립총회 중간에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정관의 초안 작성 이런 거 하고요. 니은은 무엇이니까 니은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때는요, 추진위원회 승인, 아까 시장공사 등의 승인 받죠, 그죠? 승인을 받은 후 경쟁협회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선정을 한다. 자, 디귿 넘겼어요.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 부담 수반 하나만. 그러니까 돈 내기가 민감하잖아요. 이렇게 비용 부담을 수반한다. 너희들 돈 내라 하면은 동의받아라. 밑에 세 번째 보세요. 거기 지역 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는 과반수 동의가 나오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종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사람 그들만 위주로 한다면은 그들은 전체보다는 작으니까 3분의 2 이상, 둘 중 하나입니다. 3분의 2 이상 동의를 나오면은 비용 부담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방금 리를 보시면 창립총회 개최 나오죠. 그죠? 1번. 동의 받고 인가신청 전에 한다는 것 1번에. 4번 보니까 창립총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아까 개락적인 초안 작성한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 선임하고 대임원 선임하고 그 다음에 인가 신청에서 인가 떨어지면 추진위원회는 사라지고 조합이 이제 이어가겠죠. 그래서 5번 보시면 추진위원회 조직과 운영 보시면 기억에 위원장 1명과 감사입니다. 절대는 이사 안 나와요. 이사. 왜 안 나옵니까? 이사 같죠? 자, 니은. 운영 규정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디귿. 나중에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이 모든 것들 다 포괄 승계한다 그랬죠? 승계하고 리을 인가가 나오면은 30일 이내에 모든 것들을 조합에 인계를 해야 한다 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1, 2, 3, 4 네 문제입니다. 네. 자, 1번 추진위원회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과 운영 규정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맞는 편이죠? 2번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시장공사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3번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조합 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 표시했다면 당연히 추진위원회 동의자라도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로 봅니까? 아니죠. 반대했다면 철회한 거니까 그때 빼야 되겠죠. 예, 틀렸죠. 4번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구성하지 아니할 수가 있고요. 5번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경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그랬죠? 예. 2번 추진위원회 업무가 아닌 것은 1번 초안 작성, 2번 창립총회 개최, 3번 개락적인, 4번 동의서 진구, 5번은 없어요. 이렇게 없는 것들을 외울 거 없고요. 있는 것들만 보면 돼요. 자, 3번. 자, 3번은 같이 풀고요. 4번은 여러분이 한 문제만 또 남겨도 되겠죠? 풀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주에 5번부터 하시겠죠? 5번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것인 때에는 비용 부담이죠. 그때는 밑에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아니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소유자의 오면은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토지 등 소유자 그냥 전체를 대상할 때는 과반수지만 그 동의한 사람한테는 3분의 2 이상. 틀렸죠. 1번. 2번.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둬야 한다. 이사 없다 그랬어요. 3번. 운영 균형에 따라 운영해야 되며 경비도 납부해야 되고요. 4번. 수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업무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나중에 포괄 승계한다. 5번. 사용 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등등은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 휴가인데, 휴가를 알아서 잘 갔다 오시는지 하여간에 아프지 말고, 제가 갑자기 오늘 아까부터 잠깐 목이 좀 귀찮았는데, 제가 아까 목이 약간 좀 감기 오는 것 같아요. 목 감기 오는 것 같아요. 잘 됐죠? 내일부터 쉬니까. 휴가 못 가겠네. 아마 에어컨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보내시고, 다음 월요일 날, 좀 아프지 않은 몸으로, 저도 나은 몸으로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